발칵 뒤집힌 이유. 며칠째 여권 내 집안 싸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음모론이 제기된 것도 충격적인데 이번에는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이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거꾸로 장영수 씨가 검사 쪽으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것은 작업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부 사이드의 누군가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면 이거는 진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 고위 관계자가 지금 정성호 장관으로 압축이 되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걸로 약속을 하고 정보를 받은 거예요. 체크는 했습니다. 자, 김인석 총리와 갈등을 빚었던 김어준 씨가 급기야 그 방송에서 음모론 이야기가 나온 데 이어서 탄핵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 검찰의 보안 수사권 관련된 거래 문자가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가 된다. 한준호 친명계 의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는 이재명 대통령은 거래할 그런 스타일 아니다라고 약간의 수습하는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향력 있는 방송입니다. 그러면은 그 방송의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저는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알면서도 했다면 저는요, 이거는 뭐랄까요, 거의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허. 대통령의 위치가 어떤 겁니까? 그 한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위치입니다. 대통령을 흔들 때는 그만한 입증,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무거운 사안을 저렇게 음모론식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다는 것, 정말 저도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대가 바야흐로 중세 암흑기의 재현인 디지털 암흑기, 유튜브 상황 시대에 암흑기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굉장히 편향적인 신념에 거기에 마녀사냥식 어떤 동원, 이런 것이 합쳐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보다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 앞서 제기가 됐었던 공소 취소 거래설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화면 보시죠. 자,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 지금 이 고위 관계자는 정성훈 장관으로 해당 방송에서 호명했습니다. 지명했는데 다수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라면서 공소 취소해라 라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개인의 의견도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바로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달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 확인할 계획도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정례적으로 많은 검사들을 만나왔는데 그 와중 어떤 경위를 통해 그런 말들이, 그런 오해가 나왔는지 예를 갖다 지금 조사한다는 것도 좀 어색하잖아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자기도 당황스럽고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화면 보시죠. 자, 했어.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 했으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다.
보통 범죄자들이 들키면 당황스럽고 수사받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왜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럼 그 배경이 궁금하다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화재님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방송이 된 이후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뭐 지라시도 안 된다, 대통령 흔들기다, 경쟁적으로 메시지들을 내놨거든요. 마치 범죄 현장을 목격당한 사람들이 당황해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마치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내 또는 어떤 식으로든 이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구나라고 심증을 굳혔어요. 네. 저는 그렇다면 이 정도의 그 사회적인 의구심이 제기됐다면 이것을 해명하기 위한 노력들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장인수 기자나 김어준 씨나 과거에 또 이명수 기자 같은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의혹들을 제기했을 때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민주당은 다 믿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탄핵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작 본인들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그거 조사해봐도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을 거니까 조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되죠. 저는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 해당 사안을 제시한 장인수 기자나 김어준 채널에 대해서 언론중재위든 또는 이번에 허위조작정보처벌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그 법적인 조치를 걸어 놓으면 이쪽에서도 사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할 거고 민주당도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니까 규명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하지 않는 것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자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을 거래했다라는 음모론 여기에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조사하지 않겠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건 결론적 입장이라기보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장인수라고 하는 전직 기자가 어떤 유튜브에서 그냥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해당 장관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수사를 의뢰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여권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이 갈등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측이 있고, 근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사실 국민 전체를 보고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의 정도를 조정해야 된다는 장문의 X 글을 썼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본인들의 주장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어쩌면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이 검사들과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을 제기한 거죠. 근데 어쨌든 핵심 골자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이지 지금 이 한 전직 기자의 제기에 정부 전체가 반응하는 건 저는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자가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소 취소 거래설 이게 만약 가짜 뉴스라면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그냥 엄격하게 하되 아주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죠. 징벌적 손해배상해라. 김어준 씨가 확실히 그 대상 아닌가요? 심의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가짜뉴스다, 허위 정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도 폐지하고 그렇죠? 우리가 충정로의 상황이니 뭐니 뭐 얘기하지만 김어준 씨 대놓고 지금 대통령 사실상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한 명예훼손이고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수사 의뢰해야죠 그러면.
야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특검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런 충격적인 공소 취소 거래설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꼭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공소 취소 음모론을 건절하고 싶다면 공소 취소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소 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팩트하고 음모론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구도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게 팩트가 아니고 만약에 되치기 당한다? 네. 그럼 김어준 씨도 거의 폭망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뭐 절충이 불가능한 그 상황으로 가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영 대변인? 저희가 좀 차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 뭔가 압박을 했느냐, 얘기를 했느냐, 이게 본질 아닙니까?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 100여 명 넘는 분들이 공소 취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박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본인 기소됐고 조작됐기 때문에 이거 살인과 강도보다도 다 나쁜 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전직 기자가 이거를 그냥 갑자기 보도한 게 아닙니다. 그 흐름이 맥락이 다 갖춰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악마하면서 검찰을 해체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거래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김어준 씨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저는 뭐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김어준의 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행보가 또 논란입니다. 화면 보시죠. 출판 기념회로 세력 과시에 나서더니 결국 재보선에 출마하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조국 대표의 경우도 2심에서 유죄받고 비례대표로 당선되지 않았느냐. 재보선 출마하고 싶다. 정원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됐던 거예요. 조국 대표가 당시에 2심 유죄까지 받아놓고도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라고 해서 당선이 됐었던 게 나쁜 선례가 돼서 이렇게 또 따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 씨 같은 경우에도,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심까지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 거예요. 네. 사실 그 대법원에서 아직 그 기일을 잡지 않고 있어서지 김용 부원장도 저는 뭐 유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해당 지역구에 나가서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박탈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다 져야 하는 겁니까? 그 유권자들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그 나쁜 선례들이 쌓일수록 한국 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일수록 저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음.